지금 당장 여러분 동네에 있는 대형마트를 가보시기 바랍니다. 마감 세일을 위해 직원이 30% 할인 스티커를 붙이는 순간 주위를 서성이던 사람들이 장바구니에 고기를 담기 시작합니다. 이게 2025년 대한민국 대형마트의 민낯입니다. 한때 대한민국 유통의 공룡이었습니다.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이 세 곳은 주말마다 온 가족이 카트를 끌고 와서 한 주 식료품을 사가던 곳이었죠. 그런데 지금 그 화려했던 시대가 아주 빠르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대형마트 빅3의 매출이 2개년 연속 역성장했고 이마트는 사상 처음으로 연간 적자를 냈습니다. 홈플러스는 수천억 원대 적자에 허덕이며 매각설까지 도는 상황입니다. 도대체 대한민국 대형마트 산업에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단순히 경기가 안 좋아서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거대한 구조적 변화가 있었던 걸까요? 오늘은 대형마트 제국의 몰락과 그 속에 숨겨진 돈의 흐름을 아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려면 우리가 왜 대형마트에 열광했는지부터 짚어봐야 합니다. 시계바늘을 2000년대 초반으로 돌려보죠. IMF 위기를 벗어나던 시기입니다. 외국계 할인점이 들어오고 국내 대기업들이 대형마트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한 곳에서 모든 걸 싸게 살 수 있다는 개념 자체가 혁명이었죠. 주차장이 완비된 거대한 건물에 수만 가지 상품이 진열된 쇼핑의 천국. 4인 가족이 주말에 카트 가득 물건을 담아오는 것이 중산층의 상징이었습니다. 너도 나도 대형마트를 지었고 골목 슈퍼들은 하나둘 문을 닫았습니다. 이 시기 대형마트는 단순한 쇼핑 장소가 아니라 라이프스타일의 중심이었죠. 하지만 2025년 현재 이 거대한 제국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비명을 지른 곳은 업계 1위 이마트입니다. 신세계 그룹의 캐시카우였던 이마트가 2023년부터 2년 연속 적자를 냈습니다. 한 해 수천억 원을 벌던 회사가 마이너스로 돌아섰다는 겁니다. 롯데마트도 비슷합니다. 영업이익이 반토막 나고 점포를 줄줄이 폐점하고 있습니다. 홈플러스는 더 심각합니다. MBK 파트너스가 인수하였지만 이후 계속된 적자로 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이커머스의 습격입니다. 처음엔 가볍게 봤죠. 온라인으로 뭘 사나? 눈으로 보고 사야지. 그런데 쿠팡이 등장하면서 판도가 바뀌었습니다. 로켓 배송이라는 무기로 무장한 쿠팡은 휴지, 세제, 생수, 기저귀 같은 생필품 시장을 싹쓸이했습니다. 새벽까지 주문하면 다음날 아침 문 앞에 와 있습니다. 게다가 가격까지 쌉니다. 이제 마트에서 30롤짜리 휴지 사들고 주차장까지 걸어갈 이유가 없어진 겁니다. 이에 질세라 유통 공룡들도 이커머스를 인수합병하고 다양한 배송 옵션을 제공하지만 쿠팡의 선점 효과가 생각보다도 견고합니다. 여기에 결정타를 날린 게 바로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입니다. 중국 직구 플랫폼의 공세가 어마어마합니다. 국내 대형마트에서 15,000원 하던 프라이팬이 알리에서는 3,000원입니다. 옷걸이, 주방용품, 생활잡화까지 가격 자체가 비교 대상이 안됩니다. 물론 배송은 좀 걸리죠. 하지만 1주에서 2주 정도만 기다리면 반값에 살 수 있는데 누가 마트에서 정가를 주고 삽니까? 쇼룸민족이 늘어났습니다. 마트에서 제품만 구경하고 결제는 알리나 테무에서 합니다. 대형마트는 전시장으로 전락한 겁니다. 두 번째 원인은 인구 구조의 변화입니다. 1인 가구가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2025년 현재 전체 가구의 40%가 넘습니다. 혼자 사는 사람에게 대형마트는 부담스러운 곳입니다. 수박 한 통, 배추 한 포기, 고기 1kg 단위로 팔잖아요. 다 먹기도 전에 상합니다. 그러니 편의점에서 도시락 하나 사 먹거나 배달 앱으로 주문하는 게 훨씬 합리적입니다. 대형마트의 주 고객이었던 4인 가족 모델 자체가 무너진 겁니다. 세 번째 원인은 신선식품 시장의 함락입니다. 대형마트가 마지막까지 지키려 했던 보루가 바로 신선식품이었습니다. 과일, 채소, 정육, 수산물. 이건 눈으로 보고 사야 한다고 믿었죠. 그런데 컬리와 쿠팡의 로켓프레시가 새벽 배송으로 그 믿음을 깼습니다. 새벽 7시 전에 문 앞에 신선식품이 도착합니다. 품질도 마트와 비슷하거나 더 좋습니다. 가격도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기름값 들여서 주차장에서 10분 걸어 들어가고 무거운 걸 들고 나올 이유가 뭡니까? 소비자들은 계산기를 두드려 봤습니다. 시간, 비용, 편의성 모든 면에서 온라인이 이긴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고물가라는 결정타가 날아왔습니다. 2022년부터 시작된 인플레이션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장바구니 물가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죠. 소비자들은 살림에 칼을 댔습니다. 정가로는 안 삽니다. 할인 상품만 삽니다. 그래서 나타난 게 마감런 현상입니다. 오후 8시만 되면 정육 코너, 수산물 코너 앞에 사람들이 몰립니다. 30%, 50% 할인 스티커를 노리는 겁니다. 신선식품 마감 세일 매출이 전년 대비 30% 이상 늘었다는 통계가 나올 정도입니다. 문제는 이게 마트 입장에서는 최악의 시나리오라는 겁니다. 수익이 나야 할 상품을 싸게 떨이로 파니까 마진이 안 남습니다. 그렇다고 할인을 안 하면 폐기 손실이 더 큽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악순환에 빠진 겁니다. 그럼 대형마트들은 손 놓고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뼈를 깎는 구조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한 게 점포 폐쇄입니다. 수익이 안 나는 점포는 과감하게 접습니다. 이마트는 최근 2년간 10개 넘는 점포를 폐점했고 롯데마트도 비슷합니다. 홈플러스는 더 공격적입니다. 아예 건물을 팔아버립니다. 세일 앤 리스백이라는 방식으로 부동산을 현금화한 뒤 임대료를 내며 장사를 합니다. 사실상 유통업이 아니라 부동산 투자업으로 전환한 겁니다. 살아남은 점포들은 어떻게 할까요? 리뉴얼입니다. 공산품 비중을 대폭 줄이고 식품 비중을 90% 이상으로 올립니다. 체험형 매장으로 탈바꿈합니다. 그냥 사는 게 아니라 맛보고 즐기는 공간으로 만드는 거죠. 예를 들어 베이커리를 확장하고 즉석 요리 코너를 늘립니다. 와인 시음 공간, 프리미엄 정육점 같은 것도 만듭니다. 단순 쇼핑이 아니라 외식과 여가를 결합한 공간으로 진화하는 겁니다. 문제는 이 리뉴얼 비용이 만만치 않다는 겁니다. 점포당 수십억 원이 듭니다. 그런데 투자한 만큼 매출이 늘어나는지는 미지수입니다. 또 하나 눈여겨볼 변화가 있습니다. 바로 프라이빗 브랜드, 즉 PB 상품의 확대입니다. 노브랜드, 피코크, 올가 같은 자체 브랜드 비중을 늘립니다. 왜냐면 마진이 높기 때문입니다. 남의 브랜드 갖다 팔면 마진이 5%, 10% 정도밖에 안 남는데 자체 브랜드는 20%, 30% 남습니다. 게다가 가격 경쟁력도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좋아합니다. 유명 브랜드 제품보다 30% 싸니까요. 하지만 이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PB 상품을 만들려면 대규모 물량이 필요한데 매출이 줄면 협상력이 떨어집니다. 악순환이 반복되는 겁니다. 지금 대형마트 시장은 극단적인 양극화 상태입니다. 중간이 사라졌습니다. 한쪽에는 스타필드 같은 초대형 복합 쇼핑몰이 있습니다. 쇼핑과 식사, 영화, 문화를 한 곳에서 해결하는 거대한 공간입니다. 반나절 놀다 오는 개념이죠. 다른 한쪽에는 집 앞 편의점과 동네 슈퍼가 있습니다. 급할 때 5분 만에 슬리퍼를 신고 다녀오는 곳입니다. 그 중간에 있던 일반 대형마트는 설 자리가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애매합니다. 놀러 가기엔 볼 게 없고 장 보기엔 너무 멉니다. 이 현상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으신가요? 바로 백화점입니다. 10년 전만 해도 백화점이 쇼핑의 중심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명품관만 살아남고 나머지는 텅텅 비었습니다. 지방 백화점들은 줄줄이 문을 닫았습니다. 대형마트가 지금 그 길을 똑같이 걷고 있습니다. 특히 우려되는 건 대형마트 안에 입점한 소상공인들입니다. 의류 매장, 안경점, 휴대폰 대리점, 분식집을 운영하시는 분들 말입니다. 대형마트가 문 열면 유동인구가 많으니 장사가 된다는 말만 믿고 권리금에 보증금까지 수천만 원을 쏟아부었는데 손님이 안 옵니다. 마트 자체에 사람이 안 오니까 마트에 입점한 매장은 더 심각합니다. 고정비는 어마어마합니다. 임대료, 인건비, 관리비 한 달에 수백만 원씩 나갑니다. 그런데 매출은 예상의 절반도 안 나오죠. 더 큰 문제는 출구가 없다는 겁니다. 접으려고 해도 못 접습니다. 마트와 장기 계약이 돼 있어서 중도 해지하면 위약금을 물어야 합니다. 권리금 받고 넘기려 해도 아무도 인수하지 않습니다. 누가 지금 와서 손님 없는 마트 안에 있는 매장을 인수할까요? 결국 매달 적자를 감수하며 계약 기간을 채우거나 권리금 날리고 나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빚만 쌓이고 버티다 폐업하는 소상공인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자, 정리해봅시다. 지금의 대형마트 몰락은 단순한 경기 불황이 아닙니다. 이커머스라는 강력한 대체제에게 패배했고 인구 구조 변화에 적응하지 못했으며 신선식품 시장마저 빼앗긴 총체적인 구조적 붕괴입니다. 하지만 대형마트가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을 겁니다. 오히려 거품이 꺼지고 나면 진짜 경쟁력 있는 곳만 살아남는 건전한 조정기가 올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준비되지 않은 기업과 뒤늦게 뛰어든 자영업자들의 고통스러운 구조 조정은 피할 수 없을 겁니다. 혹시 지금 집 근처 대형마트가 문 닫은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요즘 마트에 얼마나 자주 가시나요? 화려했던 유통 공룡의 시대가 저물고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는 오프라인 유통의 마지막 장을 지켜보고 있는 중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당신의 경제비서봇 경비봇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